북한 원산항에서 한 여성 어부가 평소처럼 조업 신고를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가방 속에는 관리원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엔진을 켜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녀와 이모, 친구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그들은 가을 밤바다에서 어디로 향했을까요?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원산입니다. 송도원 해변 가까운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릴 적 제 기억 속 고향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이면 성천강에서 올라오는 물 한 개가 마을을 감싸고 바닷가에선 갈매기들이 울어댔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보이던 푸른 동해 바다. 그 바다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어부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바다에서 사셨죠. 자연스럽게 저도 20살이 되자 이모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동해안은 명태며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곳 아닙니까? 북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바다가 좋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항구로 나가고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지는 그 일상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잡은 물고기는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생산량을 채워야 했고 못 채우면 식량 배급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목숨 걸고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고스란히 바치고 우리는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현실 말입니다. 이모와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조업을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엔진 기름값만 북한 돈으로 4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기름 한 리터에 13,500원이었으니까요. IMF 때 우리나라가 힘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때보다 더했습니다.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에서 쌀 한 근 사려면 한 달치 배급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제가 배에서 몰래 챙겨온 명태 몇 마리를 장마당에 내다 파셨죠.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고 두부를 만들어 파시고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제 동생도 북에 있었지만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서로 돕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이면 그래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차례도 지냈습니다. 그때만큼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웃들과 김장도 함께 담갔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다음 날이면 또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뭘 감시하는지 살피고 갔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라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건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작은 의문이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해 5월이었습니다. 봄철 조업이 한창일 때였죠. 우리는 평소처럼 이틀 발휘를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명태가 제법 잡혔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생산량을 채울 수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항구로 돌아와 배를 묵고 있는데 보위부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북에서 보위부라는 건 우리로 치면 정보기관 같은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겁부터 났습니다. 야, 너희 배 어디 갔어? 왜 안 들어왔냐?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 배 나갔다 왔는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 며칠 전에 한 가족이 배 타고 남조선으로 갔다는구먼. 너희도 혹시 그런 생각 없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배를 타고 남한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배로 갈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제 표정 하나하나를 그 사람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진짜요? 그런 나쁜 놈들이 다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의심받게 만들고 말이죠. 이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또 통제 심해지겠네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피해보는구먼요. 보이부 사람은 한참을 우리를 쳐다보더니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손인지 제 손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있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배로 갈 수 있다. 우리도 어부잖아.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데.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잡히면? 어머니는? 동생은?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헤어지면 평생 못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 남으로 간다면 어머니와는 영영 이별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쩌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제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업을 나갈 때마다 바다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자유가 있다. 저 수평선 너머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탈북이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보위부와 한국관리원들의 감시가 2배로 강해졌습니다. 배를 나갈 때마다 일일이 보고해야 했고 돌아오면 어디 갔다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캐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의심부터 받았습니다. 너희 혹시 다른 생각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름값이 또 올랐습니다. 리터당 13,500원이 넘어갔습니다. 한 번 조업 나가는데 5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예전만큼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바다가 황폐해졌는지 아니면 중국 애들이 다 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산량을 못 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당장 식량 배급이 끊겼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야위어 가셨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석탄도 나무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에 있어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손발이 얼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의사 선생님도 약이 없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올게요. 저는 장마당을 뒤졌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연고를 비싼 값에 샀습니다. 그 돈이면 쌀석되는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몰래 두부 한 모를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웃이 굶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신 그 두부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감자가 조금 생기면 이웃에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그 시절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온정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 오늘은 경비정이 시비 걸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단속반이 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깜깜한 밤하늘에 별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 아래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쫓기듯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야, 우리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가보자.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큰 결단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꼬대하는 줄 아신 모양이었습니다. 선아야, 너 지금 정신이 있니? 한밤중에 무슨 소리야. 정신 멀쩡해요. 진심이에요. 우리 배로 남한 가요. 다른 사람들도 갔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계획은 있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10분 만에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배는 이틀 발이용 목선입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면 이틀은 갈 수 있습니다. 평소 조업 나간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밤에 출발해서 경비정을 피해 남쪽으로 가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원산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한국입니다. 다음 날 새벽, 이모와 함께 항구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배를 점검하는 척하면서 몰래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과 식량도 챙겼습니다. 만약을 위해 어머니 몰래 옷까지도 챙겼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말씀드렸다가 붙잡히기라도 하면 어머니께도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잠드신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이모만이라도 제가 데리고 나가서 살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통일되면 꼭 다시 찾아올게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골목길, 학교 가던 길, 바닷가. 이 모든 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는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출발 전날 친구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셋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업 나간다고 항구로 나갔습니다. 관리원에게 신고도 했습니다. 오늘 밤 조업 나갑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이모, 친구, 그리고 저. 우리 셋뿐이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소리와 함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를 벗어나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원산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조업하는 척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조업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자 그제야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밤바다는 깜깜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밤바다에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저 검은 물결만 출렁거릴 뿐입니다. 무섭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직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북한 경비정을 피하기 위해 훨씬 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빨리 도착하겠지만 잡힐 위험이 컸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게 안전했습니다. 이모와 저는 교대로 배를 몰았습니다. 한 사람이 조타를 하면 다른 사람은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왔습니다. 선아야, 괜찮겠지? 이모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떨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우리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워졌습니다. 가을 밤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옷을 껴입어도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갔을까요?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선이 파도에 출렁거렸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쿵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괜찮아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금방이야. 하지만 금방이 아니었습니다. 파도는 더 거세졌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양손으로 바가지로 물을 떠서 바다로 버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추운 밤인데도 땀이 났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돌아가신 아버지께, 그리고 이 세상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모든 분들께 기도했습니다.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언제 동이 틀지, 언제 한국 땅이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파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면서 우리는 계속 남쪽을 향해 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며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요. 저게 뭐예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저는 엔진 속도를 높였습니다. 배가 더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정은 더 빨랐습니다. 우리 목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손도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우리 잡히는 거 아니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어머니는? 동생은?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번쩍번쩍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협하는 신호였습니다. 멈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큰 파도가 쳐올랐습니다. 우리 배가 파도에 실려 앞으로 쑥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경비정도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모가 외쳤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 배는 앞으로 밀려갔고 경비정은 제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우리에게도 위험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위로 쑥 올라갔다가 아래로 쿵 떨어졌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 퍼내야 해요. 저는 바가지를 잡고 물을 퍼냈습니다. 파도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물을 퍼냈습니다. 손톱으로 배 바닥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30분이었을까요? 1시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 생에만 단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눈물이 났습니다.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요. 경비정이 돌아가고 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이모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친구도 함께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아직도 믿기지 않는 기적과 그리고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경비정이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살았구나. 이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닷물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모, 일어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가야 해요.
저는 이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친구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다시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었습니다. 저 붉은 기운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해가 뜰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해가 뜨면 우리는 한국 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 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아까 그 거센 파도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더 갔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했습니다. 선아야, 저기 좀 봐. 이모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아주 멀리 뭔가 보였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한국이야. 저기가 한국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모도, 친구도, 저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우리 살았어요. 저는 북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그곳을 향해 말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여기 계시지 않지만 제 마음이 닿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햇살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반짝이는 바다, 그 위를 우리 배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그 땅을 떠나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 땅에서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을까요?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할 수 있어.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우리입니다. 새로운 땅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정말 곧 도착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마지막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산의 나무들도 보였고 항구의 배들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어선이었습니다. 조업 중이던 배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배였습니다. 깨끗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배가 가까이 왔습니다. 갑판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분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듣던 그 말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선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우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놀라움과 그리고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선장님과 선원분들이 우리 배를 그분들 배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셨습니다. 손이 얼어있던 우리에게 담요도 덮어주셨습니다.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많이 놀라셨죠? 선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해안 경비대가 왔습니다. 그분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릉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 온 걸까요? 그날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제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마트,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한 거리.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해요, 주세요 같은 부드러운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북에서는 하시오, 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말했거든요.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여기는 단맛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쉬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밤에는 편히 잠듭니다. 아침에는 두려움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매일 북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 생각을 합니다. 밤이면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별빛 아래 어머니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하실까요? 제가 떠난 걸 아실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바닷가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유를, 이 평화를 소중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다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